제가 준비해 온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초짜 맞죠? 진짜 초짜예요. 민다나오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 안 가시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안 가신다고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제 마음에도 좀 사실 깊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다나오라는 곳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조금 좀 버텨내기는 조금 어려운 땅이다, 그런 경험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중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선교사였고요. 중국은 이 민다나오 땅하고는 전혀 다른 또 차원의 그런 먹거리가 일단 많고, 또 제가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들었던 거기에 대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또 남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이라는 곳은 저에게 늘 친근했고 또 좋았던 그런 땅 맞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도 중국에서 출산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가 중국을 자기 고향처럼 생각하는 아이를 갑자기 어느 날 저 먼 땅으로 데려갔더니 애가 들어가는 날 집에 가자고 땡깡을 쓰고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제 사역이 중국 사역이 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비밀스럽죠. 그래서 센터를 짓는다거나 이런 외부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화된 그런 사역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밀리에 교회를 만들고 비밀리에 예배드리고 비밀리에 또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만남들이 계속 되었죠. 그래서 어쩌면 제 성향에 굉장히 맞는 스타일의 나라가, 국가가 바로 이 중국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공안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도 이제 공안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는데 막상 체포가 되고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중국 사람들이 원래 좀 전혀 이 대외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중화 사상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돈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다 그런 국가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거든요. 공안에 잡혀갔더니 여지없이 세게 나옵니다. 저 들어가서 피 다 뽑았고요. 발 사이즈, 키스, 하여튼 모든 제 신상에 대한 정보들을 다 캐고, 그리고 이렇게 좀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웠던 게, 취조할 때는 일단은 의자에 이렇게 앉혀요. 근데 쇠로 된 의자예요. 근데 그 의자가 무릎에 이렇게 무릎 가리개를 이렇게 딱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피면은 사람이 일어나고, 딱 닫으면 사람이 꼼짝 못하는, 그리고 이제 열쇠를 딱 잠궈 놓죠. 그렇게 취조를 받고 그렇게 체포돼서 구금되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실상은 저는 지금 몇 년도입니까? 하여튼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중국 선교사들이 일시에 다 나오게 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저는 이미 이제 체포가 됐었기 때문에 주변의 선교사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동할까봐. 저는 그냥 몰래 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저는 중국에 대한 이제 추억으로만 남길 수밖에 없는, 들어갈 수도 없고 제 살림이고 뭐고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고 뭐고 사실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본부가 소개해 준 곳이 민다나오 땅이었어요. 그래서 민다나오를 제가 들어간 지가 사실은 몇 년 안 됐는데, 저기 주황색인가요? 하여튼 필리핀 저 위쪽이 마닐라,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 한번 타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거기 딱 떨어져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저
빨간색 쪽으로 내려오는 곳, 바로 저기가 민다나오 섬입니다. 섬이라고 해서 뭐 작지는 않죠. 인구도 상당히 많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상하로 딱 나누면 이쪽은, 여러분 보시는 이쪽이 맞죠? 이쪽은 이제 다바오가 포함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비교적 안전하다. 그러니까 비교적이에요. 비교적 안전한 땅이다. 그리고 반을 딱 자르고 한쪽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군, 또 정치적인 그런 강성의 어떤 갈등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는 땅이고요. 목사님 뭐 차 타고 막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모르면 합니다. 예, 모르면 정말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저 지역인데 불구하고 이제 알기 시작하면, 그 땅의 환경을 알기 시작하면 밖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일단 두려워요. 중간중간에 그 검문을 하는데 이 검문하는 군인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부군인지 반군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세우라고 하면 무조건 세워야 되죠. 맨 총을 들고 있으니까. 세워서 만약에 정부군이면 다행이에요. 정부군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태클도 걸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막, 그러나 보내주거든요. 근데 반군일 경우에는 어려워지죠. 그때는 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가서 안전한 지역에 있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거리 제한을 두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의 사역의 그런 그 바운더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뭔지 아시죠? 두리안. 예. 뭐 저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 남부에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국경 그쪽이니까 동남아시아나 뭐 비슷한 지역이죠. 들어갔더니 두리안이 있더라고요. 두리안 몇 번 먹어봤는데, 제가 필리핀 다바오를 들어가서 저걸 딱 먹었어요. 그 기억을 하고. 근데 맛이 달라요. 정말 맛있어요. 예. 저거를 3월 달하고 9월 달,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이렇게 이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저거를 한번 입에 대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게 이 다바오 두리안입니다. 냄새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죠. 저거 이제 먹는 방법이, 저거를 맛있게 먹고 저게 좀 뻑뻑하거든요. 종류가 한 20가지가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먹는 거 뻑뻑한 걸 먹어요. 근데 먹으면 좀 목이 좀 이렇게 좀 타니까 콜라랑, 달디 단데도 불구하고 콜라를 또 마셔요. 근데 콜라를 탁 먹고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꼭 한번 하면 차에서는 다 사람들이 튀겨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아주 냄새가 정말 그 냄새하고 똑같은 냄새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는 게 저 두리안이고요. 저 두리안을 그 마닐라에서는 못 먹어요. 물론 먹을 수 있지만 굉장히 비싸죠. 왜냐하면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다바오가 원산지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선교지 뭐 동남아 쪽에 계신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다른 선교지에 비하면 훨씬 당도가 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바오 두리안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먹지 않으면 이렇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땀이 많이 나지만 저걸 먹음으로 인해서 당분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아주 좋은 음식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먹고 싶네요. 침 넘어가네요. 예. 저거는 우리 목사님 뭐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저게 망이나쌀이라는 식당의 그 음식이에요. 닭하고 밥하고 이렇게 한쪽에 나오는데 바베큐죠. 저 바베큐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왜? 제 고기 체질이라. 그러니까 제가 본 이 두리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바베큐,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좋은 소식이었어요. 딱 가서 먹었는데 나 여기 오면 난 평생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저거 두 가지를 빼면, 물론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두 가지를 딱 빼는 순간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먹거리가 상당히 좀 열악한 땅은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채소 같은 거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채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대개 채소가 들어오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겨우 그 뭐 양파, 마늘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요. 그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오는데 불구하고 사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백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몇천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좋은 음식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싼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채소들이 들어와요. 근데 저희들도 당연히 이제 그런 걸 먹는데 채소를 먹지 못해서 오는 병들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이 딱 들어가서 딱 3개월, 4개월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거랑 달라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내 몸이 체력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는 그냥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살면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는 병이 이제 슬슬 오거든요. 제가 2번을 쓰러져서 왔어요. 제가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번을 응급 상황으로 제가 왔고요. 저는 사실 아내가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안 하고 돈 없어도 돈 없다 소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는 아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열악합니다. 저도 그걸 알았다면 민다나오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반군이에요. 반군 지도자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고 마치 그쪽에서는 대통령처럼 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반군 지도자입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이 민다나오 땅에서 반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실상은 반군이라는 말을 좀 쓰기도 그렇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했을 때 이 민다나오 땅만큼은 스페인이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원주민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필리핀이 스페인화되지 않는 유일한 섬이었어요. 나머지 땅은 전부 다 스페인의 점령을 당해서 그렇게 스페인화 되어졌고 식민지화 되어졌을 때도 저 사람들은 끝내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저 사람들의 의식이 뭐였냐면 그 전에도 그랬지만 스페인이 지배를 해왔을 때도 사실은 필리핀과 별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 자체가 별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이 들어와서 필리핀을 먹을 때 이쪽으로 공격하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우리는 필리핀과 관계없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극렬하게 반항을 했죠.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미국이 들어왔을 때 미국이 작전을 핍니다. 미국이 필리핀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닐라를 포함해서 위쪽 사람들을 자꾸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민다나오 쪽으로 자꾸 융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융화가 되어지고 특히 종교가 융화가 되어져요. 저 사람들은 무슬림이거든요. 자기들의 고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색깔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교회를 내려보내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포함해서 다 교회라고 이 무슬림들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내려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언어를 자꾸 융화시키고 또 문화를 자꾸 섞으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고유한 나라, 고유한 문화, 고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정부군하고 대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대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입장에서 보면 야 너네 우리야 왜 우리를 공격해? 라고 하니까 반군이 되는 것이고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야 나는 너희들하고 섞인 적이 없어 역사적으로. 너희들이 왜 자꾸 우리를 필리핀이라고 그래? 우리는
무슬림 민다나오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반군이 아니라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독립군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독립군 하면 우리는 사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똑같은 입장인 것이죠. 그렇게 민다나오를 좀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지금 대치하고 자꾸 전쟁을, 최근에도 지금 전쟁이 났었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강합니다. 모로 해방 전선이라고 저 군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사모로라고 하는 독립국가를 지금도 건설 중에 있고 계속 추진하고 저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자기들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치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슬림 하니까 좀 굉장히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실상 무서운 이 무슬림을 만나보지 않았고 그냥 문화에 흡수된 그런 무슬림들을 좀 만나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 동그라미가 쳐 있는데요. 어린이들까지 의식화 시키는데 아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쟁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등은 쉽게 어린 아이들이 세뇌가 되어지고 그렇게 교육이 되어지면 사실은 바꾸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 깜짝 놀란 게 오늘 이 선포하시고 막 할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특별히 기도하시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인식이 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이런 기회를 못 봤거든요. 진짜예요. 저조차도 어린이를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깊이 기도를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중요하거든요. 저거는 또 다른 반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이 아부샤프를 주축으로 한 반군, 다시 말하면 독립군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민다나오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성이지만 또 다른 정치 의식, 또 자기의 어떤 그 동포 의식, 부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반군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보면은 또 공산 반군도 있잖아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혼선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이곳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력이 아니면 또는 정말 어떤 평화의 어떤 방법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해결되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민다나오가 굉장히 열악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갈등하고 그러니까 발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무식했는지 알면 안 갔을 텐데 제가 정말 마닐라에서부터 차를 끌고요 한번 내려와 봤어요. 도대체 이 땅이 어떤 땅인가. 근데 굉장히 공부가 될 것 같았거든요. 선교사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큰딸이 좀 용감해요. 그래서 둘이만 딱 차를 끌고 한번 내려와 봤어요. 내려와 봤는데 이 마닐라 땅, 그러니까 이쪽 루손 섬을 이렇게 딱 지나오기까지, 바다를 건너기까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마닐라는 살만한 곳이구나.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일단 넓어요. 이건 발전했다는 거고요. 또 건물들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차를 띄워서 다시 중간 섬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섬을 한번 넘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비사야스 섬인데 거기가 저는 오히려 중간이라 굉장히 열악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3박 4일을 걸려서 제가 내려왔는데 하루 종일 가는데요. 산마다요. 전부 다 코코넛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나무가 섞여 있고 아카시 나무가 섞여 있고 코코넛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산이 보이는 산은 전부 코코넛이에요. 저는 코코넛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몰랐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 코코넛이 다 심어져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입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농사에 보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물론 마닐라 같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딱 다시 민다나오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길이 없더라고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장된 길 자체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때는 그랬는데
굉장히 공사도 많이 하고 뭐 길도 우당탕팡탕해 막 차가 막 다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딱 내려와서 보니까 비교가 딱 되는 거죠. 저쪽 윗섬하고 중간섬하고 민다나오 섬하고 경제적인 차이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땅이 열악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만큼 공산 반군, 반군의 또 다른 반군, 또 다른 반군들이 같이 섞여서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땅이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전쟁도 나지만 저렇게 게릴라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하는 것은 그런 거죠. 사역하러 나가는데 조심해서 나가야 돼요. 반드시 동행자를 끼고 또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이렇게 나가는데, 모르면 정말 목사님처럼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알기 시작하면은 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저런 게릴라들이 항상 있고요. 게릴라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신문에 계속 날 정도로 여러 번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최근에 말라위 전쟁, 여러분 신문 보셔서 알 것 같은데요. 뭐 동네 전체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면 성당이에요. 성당. 저 안쪽은 사실은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개신교는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신교든 뭐 캐톨릭이든 전부 다 교회예요.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신교가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만 캐톨릭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전부터 들어가서 교회를 지어놨고 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늘 공격받는 대상 1호는 교회인 거죠. 그게 이제 미군이 그런 정책을 쓴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진이 났는데요. 지진 여기도 좀 나죠. 최근에는 뭐 포항 이야기 기억하실 것 같고,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글쎄요, 들어가자마자 일단 계엄령은 선포됐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했었고, 그리고 나서 한 1년인가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지진이 한번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지진이 잦은 곳이래요. 근데 있었던 기간 속에는 지진을 별로 그렇게 크게는 안 느꼈는데 7.0, 7.2까지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7.2 넘어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이유가 지진 자체는 사실 흔들리다가 멈추면 끝나잖아요. 근데 필리핀 건물들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집도 그렇고 보면은 보르코 벽 이렇게 중간에 뻥뻥 뚫린 거 그렇게 세워놨으니까 기둥 하나만 딱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흔들리면 위에서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들 막 지진이 났는데 막 튀어나오면서 빨가벗고 나오기도 하고 신발 막 다 벗어 던지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필리핀이 되게 웃기잖아요. 목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도둑이 또 잔도둑이 많고 내 물건 뭐 우습게 남의 물건 내 물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 보면은 보안을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열쇠가 뭐 전자열쇠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열쇠를 막 따야 되는데 하나, 저쪽에 하면 2개, 3개, 4개, 5, 6개 정도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상은 지진 나서 그거 풀고 나올 시간이 안 되죠. 막 몸은 흔들리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진이 계속 번복됐는데 이게 한 달 새예요. 제가 알기로 3,000여 회 지진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포스러운 거예요. 지진이 한두 번 지나가면은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어 라고 하지만 여진 포함해서 계속 흔들린다고요. 하루에도 뭐 몇 번씩 그냥 계속 흔들리니까 느끼지 못할 때는 그냥 전자로 이렇게 알아서 지진이 왔구나 하지만 실제 몸으로 느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진에 대한 공포심도 생기고 막 딸이 막 목욕하다가 빨가벗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게 되니까 이 지진에 대한 이 트라우마도 되게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흔들어요. 이렇게. 야, 너 뭐해? 그러면 아빠 지금 지진 아니야? 이게 진짜 그래요. 지진이, 저도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제가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면서 아빠 뭐해? 그러면 나 지금 지진 왔잖아.
이 정도로 몸에 이렇게 배고 의식이 자꾸 거기에 이렇게 젖어들면서 공포심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민다나오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진짜 안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저 바자오족 사역을 제가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저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들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도 있고 또 필리핀 부족들하고는 또 다른 부족들이에요. 저 바자오족은 실상 바다, 저 앞이 바다가 보이잖아요. 바다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지를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아요. 육지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바닷가에다 지금 집을 잔뜩 져놓고 이렇게 살아요. 이유는 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네시아의 부족이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뭐 먹고 살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돌 또 정치적인 충돌 이런 것들 때문에 쫓겨나서 온 곳이 필리핀 이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바자오족은 실상은 마닐라에 가도 있어요. 전 정말 놀란 게 마닐라를 제가 어디 갔는데 저 사람들이 입는 옷이 전통 옷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옷을 딱 보면 이 사람들이구나 하는데 그 옷을 입고 활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만나서 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동냥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외국이니까 딱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냥을 하는데 나 이 친구가 저는 내가 사역하는 내 동네 내 교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똑같아요. 정말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여기 왜? 아니 이게 올 수가 없는 아이인데 마닐라까지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들은 주로 가족이에요. 친인척 관계로 아주 친밀한 그런 어떤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딱 들어갔는데 분명히 이 정도 환경이면 고아도 있을 것이고 정말 굶는 아이도 있을 텐데 보면 다 먹고는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니까 부모가 가잖아요. 부모가 도망가거나 부모가 버렸거나 또 사실 저기가 조금 성적으로도 굉장히 개방돼 있어요. 개방된다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개방된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개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만한 공간에서 10명, 15명 이렇게 한 가족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비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비고 살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몸이 다니까 당연히 가족 간에 그렇게 낳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불구하고 고아는 없어요. 가족들이기에 자기들이 어쨌거나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는 참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환경에서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참 마음에 아직도 걸리는 게 있어요. 아이를 낳는데 제가 뭐 아이를 건강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아이가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왠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좀 많으니까 저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지켜보는데 얼굴이 좀 황달이 되어져요. 얼굴이 노랗고 그러더니 그냥 살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죽고 또 묻고 이래요. 제가 안타까운 건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양심이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사역은 한다고 하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내가 먹고 있는 만큼 거기서 조금 떼어줘서 더 나눌 수 있으면 될 텐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늘 선교지에 있으면 마음의 부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죽어가고 아이들 뭐 어른들이야 뭐 명을 다해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부족입니다. 바자오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다 위에서 사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쫓겨나서 그러니까 반군 쪽에도 끼지도 못하고 정부 측에서도 끼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학교를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사역을 제가 계속 좀 열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자리한 수상 가옥들 바다의 집시라 불리는 바자오족의 삶의 터전이다.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뒤섞인 이곳만이 필리핀
필리핀 취약층 종족으로 천대받는 바자오족에게 허락된 유일한 삶의 터전. 글자도 배울 수 없을 정도로 지독했던 그는 이들을 세상 밖으로 쫓아내 바다 인근 쓰레기 더미 위에 촌락을 이루며 살아가게 했다. 삶의 벼랑 끝에서 겨우 살아가는 이들에게 갑작스레 찾아든 화제는 재앙이었다.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그 화재 그런 현장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남아 있죠. 네, 복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이 땅에 발생한 대형 화재. 바닷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불은 300여 채의 집을 태우고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2월 20일 오후 12시경에 배를 움직일 때 그 엔진에 불이 붙었대요. 근데 그 불이 과열에 의해서 전부 다 이게 목재 건물이다 보니까 쉽게 옮겨 붙었죠. 2시간 만에 한 200채가 그냥 한꺼번에 다 탄 그런 화재였어요. 예. 마을 곳곳 검게 그을린 그날의 흔적들. 전 세상과도 같았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는데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이 이들의 막막한 현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충격과 공포가 더욱 선명해지는 주민들. Tag na kaya tuno, ito na paganda kami, ito na yun, natuno ito kami mo. Pero ya kami atuno, halam do kami atao. Boya, kami lahi-lahi, ya damis kami ito, ginawa ko para talaan.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 몸부림쳐 건진 것이라곤 이 옷가지들이 전부. Kami asusa naganatulog kami tabuti kami alay ikaw. Tabuti kami alay ikaw ti magtangkot kami ruan na kasi ano natulog kasi ani alam. Tangkot kami tampe na kami kuya palang yang kami yang mga murabila itu anda na pinalanja. 그날의 불길은 주민들의 집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사역하는 이강영 선교사의 사역집까지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게 이제 전에 불났던 저희 센터예요. 그래서 지금 기둥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듯 흔적도 없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센터. 기둥만이 남겨진 이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사역을 생각하면 이 선교사는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다. 화재가 나기 전까지 바자오족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던 공간.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던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이곳에 가득했다. 하지만 화재는 아이들의 이 작은 행복마저도 앗아가 버렸다. 지금 전소된 이후에 아이들이 장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장소가 결국 이곳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그 구심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도 없고 또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했던 시간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센터가 사라지고 난 뒤 잿더미가 가득한 자네들과 잿물을 장난감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주여, 이 아이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워낼 어떠한 방도도 없는 이들에게 극심한 가난은 살고자 하는 희망조차 없을 만큼 잔인하고 지독했다. 우선은 저희 센터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 센터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끔찍했던 화재가 난 지도 벌써 40여일이 지났지만 이곳은 여전히 그날의 잔해들이 고스란히 남겨진 잿빛 세상.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이강영 선교사는 이 땅을 다시 세워가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예, 저 기둥을 제가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보셨는데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죠. 기둥은 그래도 이제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기둥을 살려서 그 위에다가 집만 지면 되겠다. 센터만 지면 다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살려주시면 제가 여기다 살짝 올려서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기도하고 다음날 가니까 기둥이 20개인데요. 기둥이 다 넘어져 있어요. 얼마나 제가 기도를 세게 했는지. 근데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 기둥을 위에다가 이제 기둥 위에다 집을 짓고 거기다 이제 아이들 아까 이제 같이 활동했던 모습을 보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굉장히 흔들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아이들이 여기 막 올라왔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치면 그거 어떡할까 굉장히 고민이 됐었는데, 저게 다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좋은 생각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저기다가 실상은 시멘트로 해가지고 후원금을 받아서 아주 튼튼하게 지금 잘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기에 가시면 사실 저기가 그 열악한 데만 이렇게 막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전반이 그래요. 저희들이 사역을 주로 이제 저기서 하는데, 제가 중국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을 오래 있었으니까 뭐 중국말 할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익숙한 말이 또 중국말이고. 근데 저희 가니까 일단 언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언어가 힘든데 영어도 제가 공부를 정말 지지리도 안 해가지고 정말 후회 많이 해요. 영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영어가 확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곳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도 마찬가지고, 간혹가다 이제 아이들이 영어를 좀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영어를 제가 잘 못해요. 그렇다고 저기 민다나오가 쓰고 있는 언어 중에 대부분이 쓰고 있는 이 비사어가 있어요. 시바어라고 하는데, 그 시바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기를 딱 들어가면 자기들 언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부아누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써요. 자기들 언어만 써요. 그러니까 아까 그 통역 중간에 통역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설픈 영어로 하고, 이분은 듣고 또 시부아누로 해서 안 되는 분들은 또 이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이제 통역을 해서 겨우겨우 뭐 인터뷰하고 또 겨우겨우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상황들이에요. 저희가 근데 들어가기가 저희들이 되게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실상은 정말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해요. 제가 아까 뭐 이렇게 기둥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밑으로 이제 항상 들어가면 제가 항상 밟고 나오는 게 뭐냐면 아이들 앉아서 막 일 다 보거든요. 그런 걸 꼭 밟아요. 그러니까 바다 색깔이 거기가 모래가 좀 시커먼 색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랑 섞여 있고 또 뭐 오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시래기인지 이게 그건지. 그리고 항상 조심조심히 가도 항상 들어가면은 이제 밟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건데, 나오면서 계속 이제 또 닦고, 또 냄새도 굉장히 힘들어요. 들어가면 2시간 견디면 아마 오래 견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2시간 이상 있으면 저도 이제 머리가 두통이 와서 되게 힘들고,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좀 아이들 뭐 그냥 더러운 손, 정말 더럽다는 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손이 아니에요. 그 손으로 저를 막 안고 붙잡고 막 이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뿌리쳐요. 그냥 안아주고 또 손잡아주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제가 저기를 들어가면 저는 이제 뭐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코로나라는 건 인식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스크를 써요. 들어가면 저만 딱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하나도 마스크 안 쓰는데 그럼 제가 되게 또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또 줘요. 그러면 마스크를 안 써요. 왜냐하면 그 더운 데서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야 여기는 정말 좀 어려워지겠다. 곧 발병하면 아니나 다를까 사실 거기에 확 퍼져가지고요.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이고요. 예. 저 아이들이 뭐 하는 거냐면 그 불 났을 때 저기 이제 교회 밑에인데 못이에요. 전부 그 불 나고 나서 화재 현장 보면 목재로 졌기 때문에 이제 못을 주워 가지고 저걸 또 어떻게 과자값이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죠. 저 아이들 보면 참 아프죠. 예. 그래서 저기다가 지금 집을 먼저 지어주려고 목재를 좀 사다가 계속 배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아하죠. 뭐 하나 주면 저렇게 좋아해요. 우리 아내도 지금 보이는데 저렇게 이제 집을 지으면 저 집이 이제 개인 집인데 한 25만 원에서 한 한국 돈 30만 원이면 한 채가 지어져요. 목재 사서 지금은 또 이제 시세가 좀 다를 텐데 어쨌거나 저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저런 것들은 지어줘야 할 집이에요. 저 바다 보이죠? 유일하게 저 집은 그래도 튼튼하게 지었어요. 콘크리트로 기둥을 했고 그 위에다 이제 집만 이렇게 포장을 하면 되는데 저런 것들은 계속 이제 지어줘야 할 집입니다. 저게 이제 저희 센터 이제 그 기둥 다 무너지고 나서 공사를 이제 딱 시작하는 건데요. 저게 되게 재밌어요. 물이 아까 보신 기둥 위로 한 많이 들어올 때는 2.5m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싹 빠지는 그 시간을 딱 알고 그때 들어가서 막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저렇게 이제 물이 좀 차면 그래도 이제 할만하면 저 목재 자재를 계속 이제 끌어다가 또 작업하고 하는 거죠. 네. 아이들 놀이터가 없으니까 저 공사하는 데 와가지고 저기서 뭐 뛰어내리고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있을 때는 못하게 하는데 왜냐면 다칠까봐. 아이들은 저게 그냥 생활이에요. 빨가벗고 살고 먹으면 뛰어들고. 근데 저 뛰어드는 물 자체가 깨끗한 물은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병이 굉장히 많아요. 피부병이 많기 때문에 연고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제가 구해도 사실은 많이 못 구해요. 또 한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제재가 많고 저 비타민하고 연고만 있어도 그리고 또 그 구충제 그것만 있어도 아이들이 건강을 좀 지킬만 할 겁니다. 예. 저 꼬맹이들 천진난만한 모습 보이세요? 저는 저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저런 아이들 보면 정말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저게 저 앞에 그릇이 하나 있는데 저기다가 요만한 진짜 어른 손가락만한 고기를 자기들이 잡아와요. 그럼 저기다가 자기들이 기름 넣고 불을 떼가지고 익혀요. 그 다음에 저걸 이제 먹는데 저한테도 이제 뭐 먹으라고 주는 거죠. 아주 귀엽습니다. 네. 저 그림은 뭐 화면이 되게 좋은데요. 저 기둥이에요. 콘크리트 이제 타설하기 전에 이제 철근으로 튼튼히 지었어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다 투자했고요. 저것만 짓는데도 1,500만 원 이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기둥이 이제 어차피 뭐 제가 저기서 계속 그 사역을 할 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이제 주고 나올 집들이라 가능하면 걱정 없이 그냥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냥 아주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예. 보이시죠? 이렇게 기둥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저게 이제 지붕이에요. 저기다가 코코넛 나무를 잘라가지고 아주 틈틈이 박아놔요.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건물을 짓는데 저기를 막 콘크리트 저거 한 것도 사실은 조금 미안해요. 왜냐하면 저 주변에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저게 이제 집인데 타닥타닥 붙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 집은 콘크리트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라 이 문화가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는 덮지 않고 가능하면 통풍도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더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위에
이제 덮고 하우스를 지을 일만 사실은 남았어요. 이제 들어가서 할 일이 그겁니다. 네. 이제 어른이고 뭐고 다 올라와 가지고 연도 날리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사실은 거기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현지하고 소통을 하는데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나온 건 아니에요. 다른 일 때문에 나왔다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건데 걱정되는 것은 현지인들이 이 선교사가 코로나가 오니까 도망가 버렸구나 자기네 나라로 이럴까 봐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거는 장갑차고 막 군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확산이 금방 되잖아요. 초창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군인들이 아예 거기를 그냥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아예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저렇게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한 1,000명 정도를 무작위로 민다나오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나 봐요. 근데 뭐 약효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400여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상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역자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거진 없어요. 그냥 다 걸려 있더라고요. 걸렸고 낫고 또 무증상이기도 하지만 또 아픈 사람도 있고 저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돼요. 목사님이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어요. 저기 뭐 코로나 저 이제 주사 맞고 가라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못 맞고 있는데 가면 그냥 코로나는 그냥 걸리는 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왔던 come and see, 와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이죠. 실상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라고 제목을 잡아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이에요. 가면 정말 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자기들 유스 농구 좋아하니까 뭐 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뭐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막 와서 또 이야기를 해요. 고민하다가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면 뗄 것 같고 그래서 직접 제가 가서 같이 가서 유니폼도 맞춰주고 다 해요. 돈도 뭐 거기가 물가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주면 소식이 없어요. 또 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보고 그 부모들을 보면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아이들이 여기서 회복이 될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정성을 쏟는다고 해도 아이들이 지금의 환경에서 회복이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실상 제 마음에도 아니야.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는 마약하죠. 또 아이들 케어할 줄 모르죠. 그냥 나면 낳는 거고 애가 살면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시계니 뭐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몇 시에 와서 우리 뭐 하자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계가 없는데 시계를 볼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와요. 그럼 우리는 스테이 해야 돼요. 거기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오면 맞아주고, 또 뭐 하고, 이런 환경들. 배움도 없고, 또 개선해주자니 제 힘으로는 너무 딸리고, 환경 자체를 보면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그분이 선지자들이 글에 썼던, 기록했던, 예언했던 그분이더라. 이렇게 저렇게 자랑하고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해요. 근데 나다나엘 한 동네 사람이었거든요. 한 동네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아니야, 난 안 믿어.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 괜찮네, 저거 선교적으로 좀 관심이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 가서 보면
또 내 생활에 젖어 있다 보면 에이 그것쯤이야. 에이 여기도 바빠. 여기가 더 중요해. 아니 내가 한들 소용없을 것 같은데, 내가 성경 헌금한들, 내가 기도한들 별로 그렇게 큰 힘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지금 나다나엘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어?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 말이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했던 말이거든요. 지금 빌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적어도 이 나자렛이 나와야 되는데 실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은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각주의 도움을 받아서 가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 그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11장이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라는 말이 나와요. 한 가지. 그러니까 가지를 이야기해요. 나무의 가지. 그것이 뭐냐면 원어로 넷제르예요. 넷제르. 그러니까 이 넷제르라는 말이 실상은 어디에 가서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라신 곳, 선한 것이 없는 곳. 뭐 역사적 배경으로도 보면 이 나자렛은 별 볼품이 없는 곳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이 건축 재료를 구할 때 두로 왕 히람에게서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도움을 받은 대신에 준 땅이 바로 나자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자렛을 포함해서 20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주고 나니까 외부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곳이 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서 살지 않는 곳, 우리랑 교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들어가도 별 교제가 없는 그런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 그러니 여기서 나다나엘의 인식 속에는, 의식 속에서는 당연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넷제르라는 말인데 그 넷제르라는 말의 배경을 보면 또 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무는 알잖아요. 나무를 보면 어쩔 때 보면 줄기가 나무 위에서 쭉 뻗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잎도 나고 열매도 맺는 건데, 어떤 나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무 밑둥에 한 줄기가 나와요. 한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보면 커다란 나무 또는 건강한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인데 불구하고 이 삐져나와서 별 볼품이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는 거죠. 나무로서. 나무의 가지는 쭉 뻗어서 쭉 올라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밑에 있어요. 밑에서 나와서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쉽게 가지치기를 할 때 쑥 뽑아버리거나 꺾어버리거나 밟아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한 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는 사실은 정말 볼품 없어, 정말 필요 없어, 내가 저거 안 해도 돼, 내가 투자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 그런 거잖아요. 저도요 욕심 같아서는 그러겠어요. 제 실력은 없지만 한국에서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기서 하는 것이 내가 더 훨씬 편해 라고 할 때 저쪽에서는 이미 상대적으로 난 저쪽이 싫어, 나는 저기가 좀 안 될 것 같아, 내가 선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이 더 나을 것 같고 이쪽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비교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나랑 통하는 사람하고 좀 선교를 할까? 이런 생각인 거죠. 나랑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지역들, 그래도 내 수준하고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뭐 대할 때 좀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한쪽은 항상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가지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과 저의 생각이 어쩌면 동일해요.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몰라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들의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는 데가 그거예요. 선교판, 이 게시판 보면, 저는 목사님 원래 선교를 뜨겁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알아요. 이 교회의 그 마음은 어떤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식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필요를 따라서 갈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와 보라 할 때 그래 내가 가서 보마라고 하는 대답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실상은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서 참 죄송해요. 그러고 싶진 않고 제가 선교 보고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제가 15년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데요. 한국에 오면 제가 선교 보고를 안 합니다. 그냥 설교하고 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르겠어요. 뭐 저 입장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낫죠. 뭐 재정의 후원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설교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요. 이번에 설교하지 말고 그냥 보고하고 가라고 그랬고, 제가 저걸 만들었어요. 리스트를. 해봤는데 어설프고,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는 이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좀 힘들다 어렵다 얘기를 했는데, 실상 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8월 5일 날 이제 제가 가는데 두려워요. 제가 한 번도 선교지를 나가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한 일주일 있으면요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 넘어가면 불편해요. 내 집이 없으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가야지 하는 게 늘 15년간의 생활이었는데, 이번에는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요. 정말 힘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한 5, 60만 원이면 왕복으로 다바오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큰애는 대학을 갔고 이제 셋이 남았는데, 저랑 포함해서 셋이 편도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5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과 같지 않은 환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도 없고 정부의 허가가 떨어진 사람만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서, 오래전에 신청해서 이제야 이제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 450만 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거 정말 다 털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또 이거를 투자해서 내가 갈 만큼 가치가 있나? 인간적인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들어가면 아까 건강 말씀드렸잖아요. 민다나오 땅이 유독 선교사들이 아파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래요. 왜 이렇게 아픈가 하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플 수밖에 없고, 제가 그 아픔을 한번 크게 당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약해지더라고요. 두려워지고. 왜냐하면 아프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병원이라는 것이 제한돼 있으니까. 제가 그저께군요. 제가 요로 결석을 한번 걸렸어요. 새벽에 통증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새벽기도 가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차 타고 갔는데 결석이라고 해요. 그 통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야 이거 민다나오 가서 걸렸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돌이 걸려서 아픈 게 아니라, 돌이 걸리니까 오줌이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그 오줌이, 소변이 그 신장 쪽으로 꽉 차서 역류해서 그 신장이 아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증이 말도 못하게 아프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통증을 겪고 나서 감사했던 거죠, 제가. 민다나오에서 안 아픈 거. 예.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이 와 보라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와 봐라. 있다. 누가 선한 것이. 그리고 우리가 본 선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라, 와 보라, 기도해라, 후원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선교적 열정을 가진 이런 교회는 내가 진짜 많이 못 봤어요. 제가 한 번도 여기 와가지고 이 선교사 와서 선교 보고 해 라고 하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제가 전화해요. 너무 힘들면 야, 나 교회 좀 가면 안 되겠니? 친구한테 전화하면 못 오게 해요. 이유가 있죠. 많이 못 도와주니까 미안해서 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고요. 오라고 한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만 유일해요. 이 선교사 와서 선교 보고 하고 가. 유일해요. 1년을 있었는데 유일합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 선한 것을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창원 반님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